여기 임대 살아요. 308동. 근데 나름 열심히 살아요. 우리 딸 학교 가 있는 동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알바해요. 근데 가끔 다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 여기 산다 그러면 은근히 피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는 거 괜찮아요. 뭐 어차피 요즘에 학원 다니고 그래서 바쁘잖아요. 밤에 집에 와서 자는 우리 딸내미 보면 혹시 내가 못해줘서 얘가 출발선부터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은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언젠가 제가 이 아이 곁을 떠나잖아요.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같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딸 논술 숙제로 책상에 있던 그 빌 게이츠 회고록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 상류층의 교육 방식을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나중에 자녀분에게 엄마 오는 좋았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논란도 많지만 어쨌든 세계 최상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성공 이유로 어머니를 꼽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가 잘 될 걸 아는 거예요.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아네트 라레우라는 사람이 불평등한 유년기라는 연구가 있대요. 상류층 부모일수록 아이와 토론을 하고 의견을 자주 묻는데요.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반대로 하류층 부모는 단순 명령을 많이 한대요. 말 대꾸 하지 마. 그냥 하라면 해. 아, 근데 저는 왜 이런지 알겠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와봐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빌 게이츠도 말을 더럽게 안 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회고록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누나는 시키는 대로 잘했고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렸으며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받았다. 나는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 유치원 선생님은 나에 대한 소견에 이렇게 적었다. 아이는 자신이 유치원 생활의 어떤 단계에도 전혀 관심이 없음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가위질을 할 줄도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 코트를 스스로 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안 돼서 이제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사가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포기하세요. 결국 애가 이 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억지로 강요하지 마시고 더 많은 자유를 주세요. 그 이후로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훗날 빌 게이츠가 자신의 성장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부모님이 자신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준 거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말 더럽게 안 들어도 네가 잘 될 거 아니까 저도 좀 믿고 기다려줘야겠어요. 두 번째는 세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서 숙제하면 하루가 다 가잖아요. 뭘 경험할 시간이 없던데? 그래서인지 나중에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어머니는 세상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대요. 크게 세 가지인데 책, 여행, 사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모님이 돈 쓰는 것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바로 책이었다. 독서를 통해 나는 온갖 종류의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어머니와의 여행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는 박람회를 둘러봤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과학자들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다. 그러한 박람회의 우주를 탐험하고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비전은 분명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오면 우리에게 종종 할 일을 나눠주었다. 나는 커피 따르는 일을 맡곤 했다. 어머니가 보기에 친구분들은 역할 모델이었다. 남자들은 여러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었고 한 아버지는 포드에서 일했고 다른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나는 어른들의 삶과 그들이 속한 더 넓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내 친구 중에 저런 역할 모델은 없는데? 근데 뭐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해주기 쉽지 않아요? 책은 뭐 여기 시립도서관만 데리고 가도 잔뜩 있고. 근데 유튜브만 봐도 여러 그 세상 사람들 만날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특강 이런 것도 많던데.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우리 딸 데리고 구청에서 하는 그 과학자 특강 한번 보러 가려고요. 공짜예요. 세 번째는 절대 쫓기면서 살면 안 된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유롭게. 불안이 대물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생업에 시달리면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여기 실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빌 게이츠의 할아버지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항상 두려움에 쫓기듯 살아가는 것 같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가구점을 운영했는데 재정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은 할아버지를 가게에 얽매이도록 만들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야구장에 데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런 것들을 가게 일에 방해만 되는 시간 낭비로 봤다. 근데 이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근데 바로 옆집에 친구의 할아버지가 사셨대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세상을 경험한 거죠. 두 할아버지는 모두 학교를 중퇴했다. 그러나 도전에 임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고 그에 따라 인생의 기회들이 다르게 펼쳐졌다. 할아버지는 불안 속에 살면서 자신의 엄격한 규칙에 집착했다. 이 다른 할아버지는 부족한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나의 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의 세상 보는 방식을 선호했다. 쫓기듯이 사는 부모 아니면 기대하며 사는 부모 둘 중에 하나인데 나부터 생계가 불안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딸한테 투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짜증내게 되고.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여유롭게 보라는 거겠죠? 쉽지 않네요. 이거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빌 게이츠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 깊어요. 어른이 되어 깨달은 경이로운 한 가지는 세월과 배움을 모두 걷어내고 보면 나라는 존재의 많은 부분이 이미 처음부터 갖춰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은 본인이 운이 좋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빌 게이츠는 상류층이었으니까. 근데 뭐 요즘에는 워낙 세상에 기회가 많아져서 꼭 이 운이 돈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 태어났으면 어느 정도 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 딸도 뭐 돈 많은 집 자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운은 좋았다는 소리 듣게 저도 도와줘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